와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양과 함께 와인을 알아보자 챕터 4. 오늘은 스위트 와인으로 돌아온 완양입니다. 와하. 자, 오늘은 스위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질문 타임. 자, 여러분, 와인은 기본적으로 단 와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와인은요, 대부분 좀 드라이한 와인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샵에 가면 와인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한 95% 이상은 다 드라이한 와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트한 와인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하다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 파괴력이 좀 세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와인은 좀 달다, 그래서 나는 좀 드라이한 와인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샵에서 근무를 하니까 스님들한테 추천해줄 때 물어볼 거잖아요. 혹시 어떤 와인을 좀 좋아하시나요? 오늘 어떤 와인을 좀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약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샵의 90% 이상의 와인은 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와인은 다 드라이한 와인이고, 그 안에서 어떤 뉘앙스를 찾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자, 제가 여기 위에 캡션 달아드릴게요. 제 영상 1화를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드라이한 와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스위트 와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거 살짝 발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해요. 와인 발효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당분,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겠죠. 포도당이 효모를 만나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이 발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이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스위트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드라이 와인은요, 당분이 알코올로 끝까지 변환된, 그러니까 효모가 당분을 다 잡아먹은, 물론 조금은 남기겠지만 거의 다 잡아먹은 와인이 드라이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위트 와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효모가 당분을 잡아먹고도 당분이 남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다양한 방법이 뭔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요렇게 크게는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도 조절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늦수확, 말 그대로 늦게 수확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주정 강화, 주정이라고 하면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을 강화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어떤 방식이고 어떤 뉘앙스가 나는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온도 조절 방식입니다. 온도 조절의 대표적인 방식은 모스카토 다스티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발효하는 중에 온도를 낮춰서 당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얘네는 커다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와인 발효를 하는데요. 효모가 당분을 막 잡아먹는 도중에 온도를 확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효모가 낮은 온도에서는 활동을 못합니다. 막 당분을 잡아먹다가 얘네들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이 남겠죠? 그 상태로 와인을 병입을 하면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은 그 탱크가 가압 탱크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효모가 당분을 잡아먹으면 알코올만 나오는 거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조금 남겨요. 그래서 약간의 스파클링도 있는 그런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파클링 와인 했었죠. 스파클링 와인에서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스푸만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탄산이 좀 적은 애들은 뿌리잔떼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 모스카토 다스티가 딱 그 뿌리잔떼에 해당하는 탄산감이 좀 적은 스파클링 와인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에 캡션 달아드릴게요. 지난번 영상 유튜브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는요, 낮은 알코올에 약한 탄산감을 가진 와인이고요. 전체적으로 새콤달콤한 과일과 솜사탕 같은 달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도수 낮고 되게 청량하고 가벼운 느낌. 청포도, 복숭아, 망고, 멜론, 감귤 등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왜 이런 뉘앙스를 가지냐면요, 요 모스카토 다스티의 이름의 뜻을 보면 되는데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모스카토 품종을 가진 아스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이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모스카토 품종이 뭐예요 하면 우리 머스켓 먹잖아요. 그 머스켓이 이탈리아어로 모스카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스켓 어때요? 되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되게 화사한 느낌 나죠? 얘도 그런 느낌 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는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만원대에도 살 수 있고요, 조금 고가로 올라가도 한 2~3만원대면은 충분히 좋은 모스카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추천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는요,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 3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라 스피네타라는 와이너리의 브리코퀄리아 모스카토 다스티예요. 참새 와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마신 모스카토 다스티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하면 전 아마 브리코퀄리아를 꼽을 것 같아요. 괜히 3대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퀄리티 좋고요, 새콤달콤하면서 그 달콤함이 되게 깔끔해요. 산도도 되게 좋고요, 되게 청량한 느낌도 좋아서 요 가격대의 스위트 와인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처는요, 와인샵 가면은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큰 와인샵에 가시면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는 비에띠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지는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얘도 가격은 3만원대인데요, 얘는 생각보다 편의점 같은 데도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한 2만원대 중반 정도에 사실 수도 있고요, 편의점이나 와인샵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왜 3대장 중에 제가 얘를 넣냐?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자, 다음으로요, 늦수확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이 쪼글쪼글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수확을 좀 늦게 해서 말리거나 아니면 이 다음에 나올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늦수확하는 포도, 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부 와인인데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 썩은 거 아니에요? 이 곰팡이 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포도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부, 귀할 귀자에 부패할 부자를 써서 귀하게 부패했다라는 뜻인데요, 곰팡이를 이용해 포도의 당분을 최대한 끌어올린 방식이에요. 곰팡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당분을 끌어올려요? 너무 끔찍해요. 그렇지만 사실 얘네는 보트리티스라고 하는 회색 곰팡이의 일종만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보통 이 귀부 와인을 만드는 데는 안개가 잘 끼는 강이나 호수 옆에 많이 지역들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안개가 쫙 낀 밤이나 새벽에 이 곰팡이들이 포도 껍질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되게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가 되기 때문에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 이 포도 안에 있는 당분은 그대로 남고요, 수분만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포도가 되게 쪼그라들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되겠죠. 그 포도들을 수확해서 즙을 짜서 와인을 만든 게 귀부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이런 귀부 와인은요, 굉장히 꿀같이 달콤하면서 찐득한 바디감을 가진 와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향도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절이거나 말린 과실의 느낌이 나요. 말린 망고, 황도 캔, 멜론, 아니면 말린 무화과, 그리고 이 곰팡이균에서 나오는 어떤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쿰쿰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파이라든지 아니면 막 감초, 이런 향신료의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놀랍게도 오크 숙성도 조금 하지만 병 숙성이 진행될수록 어떤 복합미가 더욱 짙어져요. 향도 더 강해지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향신료들의 뉘앙스, 점점 더 말린 과실의 어떤 찐득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통 귀부 와인들은 좀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들을 마시는 게 기본적이에요. 지금 마신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10년 정도에 만들어진 와인들을 마시면 귀부 와인의 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대체로 높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포도가 말랐기 때문에 이걸 짜도 즙이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귀부 포도를 만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한 송이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쪼그라든 것도 있고 좀 덜 쪼그라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수확할 수가 없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고급 와인들은 심지어 그 한 송이에 있는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선별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품이 엄청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부 와인의 대표 산지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에 소테른이라는 소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귀부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헝가리예요. 헝가리의 토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토카이 아주라는 스타일의 와인을 제작하는데 요게 또 귀부 와인의 대표 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TBA라고 불리는 등급의 와인이 있는데 얘네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뭐 BA 베렌 아우스레제도 있고요, 아우스레제도 있고요, 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좀 어렵고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도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주로 여기 소테른이나 토카이 아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요, 소테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인입니다. 소테른 1등 뭐예요? 그러면 샤또 디캠 말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디캠을 한 병 다 마셔보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귀부 와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스 와인입니다. 아이스 와인 이름 그대로예요. 옆에 보이시죠? 언포도를 수확해서 만드는 와인인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딱 그 포도 안에 당분하고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분이 포함된 수분 쪽 물은 어는 딱 그 적절한 온도까지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겉에 있는 수분만 딱 얼었을 때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압착을 하면 얼음은 거기 남고 그 안에 농축된 당분만 쭉 빠져나와서 그걸로 양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사실 얘는 실수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독일 쪽에서 옛날에 이게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 수확을 못하고 이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춥잖아요. 겨울이 되니까 포도가 얼어버린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압착을 해서 포도를 만들어 봤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스 와인을 만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귀부 와인은 되게 복합미가 있고 고급진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얘는 반대로 굉장히 깨끗하고 달콤한 과실의 향과 맛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포도, 살구, 백도, 리치, 꿀 같은 되게 퓨어한 느낌의 향과 맛이 나고요. 높은 산도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산지는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가 있고요. 저렴한 가격은 캐나다의 비달이라는 품종의 아이스 와인을 드시면 되고요. 한 3만원 정도? 고급 품질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아이스 와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 와인은 찾기도 그렇게 막 쉬운 편은 아니고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서 추천 와인은 안 넣었어요. 그냥 귀부 와인 추천으로만 했는데, 귀부 와인 입문 추천 와인은요, 요거 우리 아까 토카이랑 소테른 한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거는 로얄 토카이라는 와이너리의 토카이 아수 오프토뉴스인데요, 요 오프토뉴스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하고 데일리샷이나 와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귀부 와인의 어떤 입문하기에는 그냥 이게 제일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왜 추천하지 않냐면 요 정도 가격대의 토카이 아수 오프토뉴스는 영 빈티지, 최근 빈티지 와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부 와인들은 빈티지가 좀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빈티지의 오프토뉴스를 구매해서 드시기보다는 옆에 있는 샤또 시드로 요런 애 2007년 가격 13만원, 오 쉣! 이걸 입문으로 추천한다고요? 저도 이거 적으면서 약간 이거를 내가 정말 입문 와인으로 추천을 이걸 넣어야 하나?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등급은 먹어줘야 이게 귀부 와인이구나, 이게 소테른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샷이나 와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요 정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는 거를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요거 말고 더 저렴한 소테른 와인들도 있어요. 막 2007년, 2010년 하는데 한 5만원, 6만원 하는 일도 있는데 걔네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뭐 특가 행사라든지 그 와인이 풀리는 특정 시기에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면 집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귀부 와인 입문 추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주정 강화 방식이에요. 저희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면서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포트 와인인데요,
포트 와인, 이제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이에요. 주정 강화 와인도 포트 와인 말고 되게 여러 나라에 여러 이름의 와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포트 와인이라고 아시면 좋고요. 제일 많이 풀려 있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주정 강화의 대부분은 그냥 포트 와인일 겁니다. 포트 와인은요, 발효 중 고도수의 브랜디를 넣어서 발효를 멈춘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일반 와인처럼 포도 따서 즙 내가지고 발효해요. 발효하는 도중에 40도 되는 브랜디를 쫙 넣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알코올 때문에 효모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거기서 멈추고 당분은 그대로 남지만 브랜디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한 19도,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와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9도 이상의 고도수를 가지고 있고요. 꿀같이 꾸덕하고 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쭉 레그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뭔가 물이라기보다는 되게 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끈적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게 포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 와인의 향과 맛은요, 말린 과실과 짙은 산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린 자두, 말린 무화과, 초콜릿, 캐러멜, 견과류 같은 위스키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이 산화 뉘앙스를 좀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소테른이라든지 모스카토 다스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숙성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와인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타우니 포트가 있고요, 루비 포트가 있고요, 빈티지 포트가 있어요. 타우니부터 알아보면요, 타우니 갈색, 정말 갈색이에요. 색도 되게 짙은 갈색이고요. 산화 뉘앙스를 일부러 좀 강하게 부각시킨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타우니 포트는 산화를 되게 급격하게 시킨,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산화를 시킨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우니 10년, 타우니 20년처럼 연수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10년 동안 천천히 숙성시켜서 이런 산화의 뉘앙스를 넣은 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더 고급이고요. 가격도 더 비싸고요. 맛도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루비 포트는요, 말 그대로 루비색이에요. 색도 좀 더 붉은색이고요. 숙성 정도가 짧아서요, 과실 뉘앙스가 더 짙은 포트예요. 나 포트 와인 좋아하는데 나는 저 타우니 같은 그런 산화 뉘앙스, 위스키 뉘앙스가 강한 게 좀 별로예요 하시면 루비 포트를 찾아서 드셔보시면 조금 더 베리베리한 뉘앙스, 뭐 딸기, 산딸기, 체리 약간 요런 뉘앙스가 나기 때문에 요런 거 좋아하시면 요거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포트는요, 우리 샴페인 할 때 빈티지 샴페인 배웠죠. 작황이 좋은 해에만 만들어지는 고퀄리티의 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고가고요, 장기 숙성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티지 포트는 만들 때 그 포도 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효모, 앙금 요런 것들을 병 안에 조금 이렇게 다 여과하지 않고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안에서 그것들이 점점 숙성되어 가면서 더 다양한 풍미와 향과 맛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 와인의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술들은 사실 일반 와인이랑 비슷하게 오픈했을 경우에 2-3일 내에 마시는 게 좋은데, 포트 와인은요, 그 병 마개도 약간 위스키처럼 되어 있고요. 그 마개를 막아서 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 달 정도? 길게는 뭐 2달까지도 맛이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포트 와인 입문 추천 와인은요, 첫 번째는 테일러 파인타우니 포트고요. 가격은 한 2만원대. 데일리샷이나 와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좀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한 대형 생산자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셨던 어떤 다양한 포트 와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어떤 퀄리티 보장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샌드맨 파인 화이트 포트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화이트, 청포도로 만든 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구, 백도, 아카시아 꽃, 꿀 이런 뉘앙스에 좀 더 산도 높고 청량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가격은 3만원, 이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는 화이트 포트를 좀 더 좋아해요. 좀 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그 흰 과육의 달콤한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자, 그럼 여기까지 포트 와인이었고요.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새콤하고 달콤하고 가볍고 청량하게 뭐 마셔야 할까요? 모스카토 다스티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꿀같은 당도의 고급진 맛. 난 오늘 좀 고가의 뉘앙스를 마시고 싶어.
귀부 와인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알코올 높은 게 좋아. 그리고 위스키 같은 짙은 산화 뉘앙스도 굉장히 좋아해. 그치만 단 게 땡겨 하시면 정답! 포트 와인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 여러분 단 와인을 마실 때는 안주를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짭짤한 거나 아니면 같은 단 거를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치즈, 짭짤한 치즈라든지 아니면 비스킷, 단짠단짠은 진리다, 저거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트와인 같이 찐득한 거 먹을 때는 꾸덕한 초코 케이크나 치즈 케이크, 와 너무 잘 어울리고요. 포트와인 같은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투게더 같은 거, 그런 거 좀 퍼가지고 그 위에 살짝 뿌려 먹으면 와 그게 또 별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별미예요. 진짜 맛있어. 그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저 진짜 강추드립니다. 자, 우리 스위트 와인 설명회는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맛있고 더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감사합니다.